문제 대선 후보군 여권에. 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제가 그 신인 시절에, 정치 신인 시절에 인터뷰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대선 주자급이 되셨어요? 뭐, 일단, 세월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게요. 그때만 해도 저도 그랬지만 서로 코 올리고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대선 주자가 어디 됐습니다. 포장만 참가해서. 네네. 인터뷰했던 게. 네, 이번에 당선될까 말까 막 걱정하시는 게 생생한데. 맞습니다. 자, 제가 2년도 오래돼서 행보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네. 여권의 잠재 대선 후보 중에서 후발주자세요, 사실. 네. 네, 그런데 요새 행보가 굉장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따 자세히 묻겠지만, 네.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자, 뭐, 모병제를 하자, 핵무장, 전자권 해소하자. 이게 보면은 그 진보 보수가 주장하던 레퍼토리가 다 섞여 있고, 그래서 어느 한쪽도 쉽게 반대하지 못할 이슈를 선점해 가시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리하다, 대단히 영리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받아들이십니까? 영리하다고? 뭐, 영리하다는 표현보다는 같이 고민하자. 네. 우리 지금 너무 고민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고민의 이 영역들을 좀 함께 나누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의 그 대상으로 삼으신 것들이 네. 어느 한쪽도 쉽게 반대하지 못할 이슈들, 이게 다 섞여 있다. 그래서 제가 영리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네. 이게 혹시 특별 과외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요새? 아니, 좀, 특별 과외라기보다는 특별 고민이 큽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라든가, 네. 예를 들어서 모병제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대표도 주장하는데, 이분들하고 혹시 방과 후에 과외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화를 많이 합니다. 뭐, 두 분하고도 뭐 자주 뵙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우리 사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저녁 시간은 거의 그런 분들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대화라고 쓰시고 저는 과외라고 읽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모병제부터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간단하게 왜 모병제를 주장하시는지 이유를 요약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이런 겁니다. 크게 보면 지금같이 해서 우리 그 국방력을 유지하기가 이제 한 2022년, 23년 되면 힘들어지는 당연한 미래가 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니까 우리가 강하지만 작지만 아주 강한 군대를 만들자라는 그 시작으로서 이제 이 젊은이들 이 충분한 보상을 주면서 이 군에 가게 하고 군에서는 상당 기간 이 훌륭한 병력들 또 자유의지가 있는 병력들을 통해서 아주 잘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 강한 군대를 만들자.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2025년 전후로 지금 현재 병력 유지는 어렵다 어차피. 그러니까 2022년부터 아마 그런 그래요. 상황으로 네.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자. 그러자면 모병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이게 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건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표현하는 김성태 의원 저희 방송 고정입니다. 참고로. 네. 네. 김성태 의원은 뭐라고 하셨냐면 대권력에 사로잡혀서 이거는 제 워딩이 아니라 김성태 의원이 남경필 도지사한테 한 얘기입니다. 대권력에 사로잡혀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인기 영화 발언이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모병제가 정의롭지 않다. 예. 정의롭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하면 흑수만, 돈 없는 사람만 군대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론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저는 그렇게 그 반대를 해주는 것 자체가 고마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예 반응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논쟁을 하자는 거고요.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 이거죠. 아니 고민을 해야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네. 치고만 빠지지 말고 이제 진짜 한번 제대로 네. 이 모병제에 대해서 정치권 내에서 한번 그 제대로 토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대권력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다가올 일에 대한 토론을 하자라는 거고,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지금이 정의롭지 않거든요. 지금이야말로 흑수저들은 다 군대 가잖아요. 가서도 가장 힘든 데 가 있고,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들은 군대를 많이 빠지고 가더라도 굉장히 편한 데서 있다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 젊은이들의 생각, 이게 바로 흑수저 금수저로 나왔는데, 흑수저 금수저론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군대 문제하고 바로 이 교육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 정의롭지 못한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병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충분히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저희가 따로 한번 그런 모병제를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다뤄야 될 것 같고, 오늘 사실 전화 드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모병제 이야기에서 한 번 더 나가서 2라운드 같은데 이제 핵무장을 준비하자 우리도. 예. 네. 파격적인 대선 후보급에서는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핵무장을 주장하자. 우선 우리가 왜 핵무장을 해야 합니까? 크게 얘기하면 뭐 모병제도 그렇고 뭐 핵무장 준비도 그렇고, 이건 우리 스스로 우리 국방을 지키는 이제 제대로 된 준비를 할 때가 됐다. 네. 하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이 주장은 딴 것보다도 우리 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단연 높아진 것은 미국 국민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핵우산을 미국이 씌워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핵우산이 없어진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게 만드는 지금 미국 대선의 여론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가 이미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트럼프 후보가 미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 뭐 어떤 사람은 많다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절반에 못 미친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절반 가까운 미국 국민이 트럼프 후보의 이런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아마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 안 되더라도 이미 미국 국민 사이에 이런 여론이 펴져 있다면, 이러한 우리의 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인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죠.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 변해갈 것이다.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그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핵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가 핵이 스스로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죠? 네. 뭐 그런 주장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핵이 우리한테 있으려면, 우리가 개발하려면 플루토늄 뭐 혹은 고농축 우라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원자력 협정 때문에 우리가 플루토늄 재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무장을 하자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고요. 네. 핵무장 준비를 어느 시점에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NPT나 이 원자력 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후속 조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핵무장을 하자라는 것보다는 조금 덜 급한 이런 준비를 하자. 준비. 스텝은 아니지만 예. 뭘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예를 들면 미국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뭐 중국과도 대화하면서, 아니 정말 한미동맹이 우산이 없어질 경우에 우리가 어떡하란 말이냐라는 이러한 이 역질문으로부터 이 핵선언 준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의도는 알겠는데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이죠. 2004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과학자들이 플루토늄을 제 기억으로는 거의 밀리미터, 그냥 뭐 손에 잡히지도 않을 정도의 밀리미터 정도를 추출을 하고, 우라늄도 고농축이 아니라 10%대 저농축, 이 정도 실험을 했는데, 그때 당시 미국이 우리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려고 했어요. 아예. 네. 식겁을 했죠.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 양이 너무 적다, 유의미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됐지만 제재는 받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뭘 준비하려고 해도 조금만 뭘 움직여도
아예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게 핵 개발의 분야인데 우리가 이제 준비하자고 선언하는 것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NPT의 핵 확산 방지 조약, NPT. 예. 네, 예. 그 개념은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거죠. 일단 핵을 안 갖고 있는 나라도 불안해하지 마라. 핵 우산으로 보호한다. 네. 그러니까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가정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핵 우산이 벗겨질 수도 있다라는 의문이 든다면 이제 새로운 조건이 되는 거고요. 미국의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이거 불안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합리적 의심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미리 얘기 안 하고 했죠. 그러면은 그러나 예. 아예 선언을 하자는 거죠. 아예 선언을 하고 네. 이게 필요하다고 되면 우리가 준비하겠다. 그 준비하는데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니 국제사회도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하고 같이 대화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환경이 변화하면 이게 늘 똑같은 조건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별 사실은 걱정이 없어요. 근데 2004년인가 그때하고 지금은 미국 국민들의 한미동맹의 인식이 너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힘들거든요. 외국 힘든데 우리가 한국, 일본 같이 잘 사는 나라에까지 뭐 돈 다 대주면서 뭐 해구산까지 씌워주냐는 이런 인식이 미국 사회에 특히 트럼프 같은 대선 후보에 의해서 이게 제기되고 이게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되는 준비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핵을 갖고 싶어하는 나라는 많은데 핵을 가지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NTP 네. 예, 이제 선언을 하는 것과 이제 준비를 선언하는 것과 준비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이제 스텝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 과정마다 국민적인 합의와 결연한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한 것은 북한 핵에 이러한 예를 들면 실전 배치라든지 북한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는 이러한 상황적인 요소와 함께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핵 무기를 우리가 보유한다는 생각조차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나 이 생각을 열어나간다는 것과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리 의지로 되느냐 하는 게 제 질문의 요지인데 미국이 네. 동의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기 어렵죠. 그러나 아예 우리가 스스로가 닫아놓고 있었잖아요. 우리 정부는 그것을 옵션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게 옵션으로 생각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고 싶어도 못해서 아닙니까? 어차피 상상은 그렇지만 일단 미국의 지금 사정이 변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요청하면 미국도 어쩌면은 우리 독자적인 핵 개발을 지지해 줄지도 모른다. 일단 지금 미국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 후보가 좀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핵도 알아서 해라. 미국이 우리 핵 개발을 허용해 주면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은 또 북한과 남한이 우리나라가 핵을 가졌는데 일본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그럼 동북아 전체가 핵무장이 되는 거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핵무장 도미노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아니 왜 그 한국과 일본만 되냐 뭐 대만도 나설 것이고 중국도 나설 수 있고 이거 막을 수 없으니까 아예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게 NTP 그 확산 방지 조약인데 여기에 조금만 어긋나도 예 이란이나 북한처럼 하면은 뭐 경제 제재하고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정말 미국과 중국이 이런 상황이 정말 걱정이 되면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 해법을 내놓고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가정이기 때문에 결국 반복될 수밖에 없는 질문과 답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사드만 해도 한 가지만 더 핵무장해서 말씀드리면 사드만 해도 이게 방어 체계란 말이죠. 그런데도 중국과 러시아가 이 정도인데 우리가 진짜 핵을 개발하고 배치한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국제적인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
핵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이 우리 정부의 태도 이것부터 바꿔나가는 벌써 우리 김어준 선생님도 핵 가지면 이건 가질 수 없다라는 상상 속에 시작을 하는데요. 아니 뭐 갖고 싶다 안 갖고 싶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자. 예. 현실적인 조건이. 가질 수 없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우리도 필요하면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어려운 건 안다. 그 난관은 우리가 한번 돌파해보자. 이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 뜻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선언적 의미도 중요하긴 한데 국제적인 그 냉혹한 현실에서 보자면 저건 다른 국가에서 보면 뻥카다. 말하자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장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준은 이 정도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얘기는 또 앞으로 충분히 계속해서 할 그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결국 또 핵을 가져도 이 전시작전권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은, 예, 그래서 전시작전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타결됐던 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원점으로 거의 되돌려 놓은 건데, 그쵸. 작년 말인가요? 12월 1일인가가 환수일이었죠. 예. 근데 지금은 2020년으로 연기됐던가요? 아니, 날짜도 아직 안 정해졌고요. 2020년 중반이고 조건이 몇 가지 붙어가지고요. 그게 아마 북한 핵이 실질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려운 조건들로 보입니다.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의지잖아요. 그죠? 하여튼 상당히 기간이 뒤로 미뤄졌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새롭게 이 전자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문제 제기하기는 어려울 테고요. 다음 정부 초기에 미국하고 다시 이 환수 문제를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다시 이제 핵 보유 선언 이런 거는 미국이 동의하거나 국제사회에 이제 엄청난 반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거지만 전사권 환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면 사실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전자권 환수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역시 사실은 진보 진영의 오랜 주장인데 보수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남경필 지사가 이 주장을 해버리면 이게 사실 그 보수 지지층과 또 그리고 진보 지지층이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이것도 제가 계속 영리하다고 생각한 건데 이것도 대선에서 본인이 소위 말하는 중간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그죠? 저는 이런 거죠. 지금 우리 국방을 이제는 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경제나 정치나 다 위험한데 그중에 안보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요. 불확실성을 없애나가는 것으로 가자. 없애는 데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전히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타깝게도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요 핵무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도지사님 주장대로 되면 남북한 모두가 핵을 보유한 국가가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쪽이든 북한이든 한쪽이 도발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사실상 한반도는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공멸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비핵화 이거는 이제 사실상 영원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비핵화를 저는 이 무장을 하자는데 이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 핵이 폐기가 되고 그래서 한반도가 비핵화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이 더 이상 차별성이 없고 우리도 가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핵화로 가자. 일종의 협박인 거네요. 그럼 말하자면. 협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대등한 관계에서의 요구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거의 시간이 다 됐지만 기왕 연결됐으니까 연결이 어려워서 빠르게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권 내의 여권입니다. 잠재 후보들 중에 가장 강력한 본인의 상대는 누굽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인가요 혹시? 아닌가요?
현재는 그렇게 뭐 여론조사나 이런 데 다 나오네요. 가장 네. 강력하시다고요. 네, 아니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반기 나중에 시간 많을 때 하죠. 다시. 아닙니다. 아직 1분 남았기 때문에 1분에 충분히 네, 아니오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만약에 본격 검증 시작되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 이런 세간 평가가 있는데 맞다 틀리다. 잘 모름. 비겁한 답변이십니다. 자, 김무성 전 대표 지지율이 너무 빠졌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없다? 가능성이 있죠. 있다. 그럼 야권에서 잠재 후보군 중에 뭐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김부경 이 정도 분들이 거론되는데 가장 어려운 상대는? 저는 뭐 안희정, 김부겸. 그래요? 한 사람만 꼽자면? 두 분 중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요? 이재명 시장은 참고로 야권에서 남경필 지사가 아니라 유승민 의원을 꼽았다는 사실을 제가 고발합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는 여권과 연대도 생각 중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 없다?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안철수 대표하고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아니, 본인 추정. 네.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아직 정리가 안 되시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본인도 본인 생각을 모른다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를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아직. 그래요? 다음에는 직접 스튜디오로 나온다 안 나온다? 시간 맞춰 불러주시면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약속한 것으로 알고. 예. 왜냐하면 제가 눈을 보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야 네. 도지사님의 이 꽁꽁 숨겨진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수염 이렇게 기르고 계세요? 물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진 섭외할 때 비서진을 넘기가 너무 어렵다고 저희 제작진이. 예. 비서진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TBS 김어준이 예.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한테 넘겨라. 나가겠다고. 김원 선생님 저한테 직접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오시는 걸로 하고 그때 네, 시간 잘 맞춰보죠. 오늘 못다한 질문들을 모조리 쏟아붓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문제 대선 후보군 여권에 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제가 정치 신인 시절에 인터뷰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대선 주자급이 되셨어요? 세월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게요. 그때만 해도 저도 그랬지만 서로 코 올리고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대선 주자가 됐습니다. 고장만 참가해서 네네. 인터뷰했던 네, 이번에 당선될까 말까 막 걱정하시는 게 생생한데. 맞습니다. 자, 제가 2년도 오래돼서 행보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네. 여권의 잠재 대선 후보 중에서 후발주자세요, 사실. 네. 네, 그런데 요새 행보가 굉장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따 자세히 묻겠지만 네.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자, 모병제를 하자, 핵무장, 전자권 해소하자. 이게 보면은 그 진보 보수가 주장하던 레퍼토리가 다 섞여 있고 그래서 어느 한쪽도 쉽게 반대하지 못할 이슈를 손잡아 가시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리하다. 대단히 영리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받아들이십니까? 영리하다고? 영리하다는 표현보다는 같이 고민하자. 네. 우리 지금 너무 고민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고민의 이 영역들을 좀 함께 나누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의 그 대상으로 삼으신 것들이 네. 어느 한쪽도 쉽게 반대하지 못할 이슈들 이게 다 섞여 있다. 그래서 제가 영리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네. 이게 혹시 특별 과외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요새? 아니 좀 특별 과외라기보다는 특별 고민이 큽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라든가 네. 예를 들어서 모병제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대표도 주장하는데 이분들하고 혹시 방과 후에 과외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화를 많이 합니다. 두 분하고도 자주 뵙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우리 사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저녁 시간은 거의 그런 분들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대화라고 쓰시고 저는 과외라고 읽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모병제부터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간단하게 왜 모병제를 주장하시는지 이유를 요약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이런 겁니다. 크게 보면 지금같이 해서 우리 그 국방력을 유지하기가 이제 한 2022년, 23년 되면 힘들어지는 당연한 미래가 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니까 우리가 강하지만 작지만 아주 강한 군대를 만들자라는 그 시작으로서 이제 이 젊은이들 이 충분한 보상을 주면서 이 군에 가게 하고 군에서는 상당 기간 이 훌륭한 병력들 또 자유의지가 있는 병력들을 통해서 아주 잘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 강한 군대를 만들자.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2025년 전후로 지금 현재 병력 유지는 어렵다 어차피. 그러니까 2022년부터 아마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자. 그러자면 모병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이게 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건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표현하는 김성태 의원 저희 방송 고정입니다. 참고로. 네. 김성태 의원은 뭐라고 하셨냐면 대권력에 사로잡혀서 이거는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 젊은이들의 생각, 이게 바로 흑수저 금수저로 나왔는데 흑수저 금수저론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군대 문제하고 바로 이 교육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 정의롭지 못한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병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충분히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저희가 따로 한번 그런 모병제를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다뤄야 될 것 같고 오늘 사실 전화 드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모병제 이야기에서 한 번 더 나가서 2라운드 같은데 이제 핵무장을 준비하자 우리도. 예. 네. 파격적인 대선 후보급에서는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핵무장을 주장하자. 우선 우리가 왜 핵무장을 해야 합니까? 크게 얘기하면 뭐 모병제도 그렇고 뭐 핵무장 준비도 그렇고 이건 우리 스스로 우리 국방을 지키는 이제 제대로 된 준비를 할 때가 됐다. 네. 하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이 주장은 딴 것보다도 우리 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단연 높아진 것은 제 워딩이 아니라 김성태 의원이 남경필 도지사한테 한 얘기입니다. 대권력에 사로잡혀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인기 영합 발언이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모병제가 정의롭지 않다. 예. 정의롭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하면 흑수만 돈 없는 사람만 군대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론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저는 그렇게 그 반대를 해주는 것 자체가 고마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예 반응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논쟁을 하자는 거고요.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 이거죠. 아니 고민을 해야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치고만 빠지지 말고 이제 진짜 한번 제대로 이 모병제에 대해서 정치권 내에서 한번 제대로 토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대권력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다가올 일에 대한 토론을 하자라는 거고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지금이 정의롭지 않거든요. 지금이야말로 흑수저들은 다 군대 가잖아요. 가서도 가장 힘든 데 가 있고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들은 군대를 많이 빠지고 가더라도 굉장히 편한 데서 있다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